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은 양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는데요. 양모는 법정에서도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 연결해서 정인이 사건 첫 재판과 관련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대표님께서 오늘 그 법원 앞에서 피켓 시위도 진행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오늘 현장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냥 한마디로 그냥 거의 아수라장이었었습니다. 지금 뭐 경찰 병력도 한 300명 정도 투입이 됐었다고 했고요. 예. 또 저희 회원하고 시민들이 약 한 200명 정도 있었었고요. 또 거기에 각 기자분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모였던 분들 중에서 그냥 이제 피켓을 들고 처음에는 그냥 조용히 자기 의견을 말씀하려고 했던 분들도 이제 격앙이 되고 또 격앙이 되다 보니까 또 경찰들도 이제 제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 뒤엉켜서 아수라장이 된 뭐 이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이 네.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방청 경쟁률도 한 16대 1 가까이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대표님께서 네. 직접 방청하셨습니까? 아유, 저도 응모를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한 800여 명이 넘게 응모를 했는데 50몇 명밖에 이제 선정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응모를 했다가 떨어졌어도 저처럼 그냥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첫 재판을 통해서 이게 살인죄인지 아닌지가 가려지겠다, 아니면 기소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집에서 있지 못하고 나오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계시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서는 줄곧 그 양모에 대해서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오늘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을 한 공소장 이제 변경을 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네네.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검찰 나름대로 이제 고심을 해서 이제 공소장 변경을 했다고 봅니다. 이 검찰에서 뭐 여론을 의식을 하거나 어떤 저희 같은 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많은 고심과 그 증거를 보강해서 변경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렇죠. 네, 예. 그럼요. 근데 이 살인죄의 법정형은 뭐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긴 하지만 지금 뭐 사형제 폐지 국가잖아요. 사실상에 우리나라는. 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치사죄 법정형하고 사실상 같아요. 근데 네. 굳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이유는 어떤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살인죄하고 이제 아동학대 치사의 양형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형량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그것을 떠나서 이제 이 학대 치사라는 말이 학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애가 어쩌다 죽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학대가 원인이 돼서 사망이 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것이 학대 치사라고 합니다. 네. 근데 저희는 학대 치사라는 말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제가 2013년도에 울산 서현이 사건 때 처음으로 이제 이걸 아동학대 방지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때도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한 번에 어떤 목숨을 뺏는 것과 긴 시간 동안에 끔찍한 학대를 하다가 그 결과 목숨을 잃는 것이 어떤 게 더 죄가 크겠는가? 네.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괴롭히다가 고문을 하다가 죽인 게 더 저는 제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떻게 어떻게 이게 학대 치사라는 죄명으로 더 형량이 약해야 되는가?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차라리 학대 살인이라고 한다면 그 죄명은 받아들이겠어요. 물론 제가 뭐라고 저 하나가 뭐 받아들이네 못하니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없지만 적어도 이 학대로 숨져간 많은 아이들 또 정인이만 보더라도 네. 이것이 어쩌다가 맞아서 어쩌다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네. 이 아이는 그야말로 16개월이라는 짧은 생의 반을
고문을 당하다 죽었는데 이것은 살인으로 기록돼야 되고 이 아이는 살해를 당한 아이고 또 가해자는 살인자로 기록돼야 되니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계속 살인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형 기준의 차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동학대 치사죄하고 사형죄의 경우에 양형 기준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보통 이제 그 학대 치사는 5년 이상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살인도 마찬가지로 뭐 비슷합니다만은 적어도 현장에서 적용되는 걸 보면 학대 치사는 뭐 5년에서 10년 뭐 이 정도. 네. 네. 그리고 살인은 그래도 10년에서 20년 이 정도로는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법정형 큰 차이는 없을 수 있겠지만 양형 기준에서는 이제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고요. 지금 검찰이 그 공개한 이 변경한 공소장 내용 혹시 살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거기 안에 학대의 구체적인 정황이 좀 담겨 있더라고요. 네네. 그 전에 이제 그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 중에서도 몇 가지가 추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저희는 이거보다 더 많은 그 학대가 더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저희 협회로 제보돼 온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좀 더 이제 그 증인을 지금 17명을 증인으로 신청을 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이 외에도 더 많은 사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더 끔찍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를 발로 밟았다 이런 표현이 들어갔다고 언론에 보도가 또 됐더라고요. 네네. 그거는 기존에 공개가 되지는 않았던 내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췌장이 절단될 정도라면 발로 밟은 수순일 것이다. 라고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증인들이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양모의 변호인은 지금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의로 정인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아이를 잡아서 흔드는 과정에서 가슴 수술의 후유증으로 아이를 떨어뜨린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8년간 이 학대 사망 사건의 재판에 굉장히 많이 참석을 했었어요. 네. 그럼 다 이런 식입니다. 뭐 고의적이지 않다. 뭐 어쩌다 보니까 훈육을 하는 과정에서 뭐 약간 그날따라 힘들게 해서 좀 체벌을 조금 심하게 한 것이 네. 아이가 사망을 했지 뭐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다들 부인을 했습니다. 네. 뭐 일부러 미워서 뭐 죽였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었고요. 이 가까운 글 예를 들어보자면 천안에 이제 그 캐리어 가방 사건 네. 아시잖아요. 네. 그것도 얼마 전에 또 이제 제가 항소심에도 갔다 왔지만 여전히 그 천안 계모도 고의성 없었다. 예. 내가 왜 고의로 그러게 했느냐. 뭐 계속 울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그쪽에서는 살인으로 1심에서 22년형이 나왔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의뢰하는 얘기려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천안 좀 캐리어 사건이라고 표현하셨지만 그 사건의 경우에도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 하더라도 뭐랄까요? 아이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학대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런 거기서 판단을 한 거잖아요. 거기서 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의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게 이제 이 폭력이 가해지면서 어떤 치명적인 순간에는 살인의 고의가 발현이 된 거다라고 보임이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죽일 의도는 없었지만 이렇게 그 스스로의 어떤 폭력이 상승을 하고 감정이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그 순간에는 발현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어쩌면 여기서도 그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리고 양부도 지금 기소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양부 측도 기소는 됐지만 불구속이죠. 예. 그 아내 학대 가해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재판 후에는 신변 보호 조치를 받으면서 법원을 빠져나갔다고 하는데 이런 양부의 주장과 태도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오늘 이 양부 같은 경우도 뭐 수십 명한테 에워싸여가지고 그 차에 있는데 뭐 사람들이 지나가지도 못하게 할 정도로 분노에 차서 뭐 차문을 두드리고 뭐 차에 뛰어들고 막 이런 정도까지 간 게 뭐냐면 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가면 그것을 대응한 사람이 양부입니다. 네. 뭐 아이 멍이 들었다 그러면 뭐 마사지를 한 거다.
뭐 그 아동학대 신고가 이렇게 의사에 의해서 이제 들어가면 다른 의사를 찾아가면서 학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막 끌어내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했었고요. 네. 네. 그리고 이 언론에 나가서도 뭐 입양을 했다는 편견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변명,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 양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양부가 단순한 방임이 아니라 어쩌면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 덮어줘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은 뭐 살인 방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를 한 것이죠. 네. 근데 좀 그런가 하면 이 검찰이 이제 공소장 변경을 하기는 했지만 실제 네. 당시 목격자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쿵하는 소리를 들었다거나 이웃들의 증언이라든가 또 이전에 이제 아이를 돌보는 모습을 본 사람들에 관한 증언인데 네. 당시 현장을 본 사람은 없고 또 증거라고 할 만한 것을 마땅히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과연 네. 살인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입증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13년도에 발생했던 울산 계모 사건이었거든요. 네. 거기도 울산 계모와 그 만 8세의 서연이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모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를 했었어요. 네. 이것도 역시 지금처럼 마찬가지로 목격자도 없고 증인도 없고 오로지 살아남아 있는 그 가해자의 말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울산 계모는 우리나라 최초로 그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살인죄가 적용이 됐었습니다. 네. 이 항소심에서 살인죄를 인정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어른의 팔과 다리는 어린아이한테는 충분히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정인이 같은 경우는 췌장이 절단이 됐지만 울산 계모 사건 같은 경우는 갈비뼈 24개 중에서 16개가 부러졌거든요. 네. 사망 당시에. 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겠는가. 아이가 갈비뼈가 하나씩 부러질 때마다 어떤 그 증상을 나타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톱하지 않고 지속적인 폭력이 가해졌다는 것은 너는 죽어도 할 수 없어라는 그 어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법원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의에 대한 이 가해자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러한 판례들이 적용이 돼서 살인죄로 충분히 처벌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동학대 이번 뭐 정인이 사건에서도 많은 분들이 공분했던 게 아동학대 사건이 그 전에도 계속 발생했는데 왜 우리가 막지 못했는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고 보세요? 이거는 지금 이제 이 정인이 사건만을 하나를 두고 보겠습니다. 네. 이건 3번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현장의 관계자들, 입양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리고 경찰이 이 아이에 대해서 아동학대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예, 판단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한 아이의 사망으로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만 보자면 뭐 뜯어고칠 것 수없이 많습니다만은 이 사건만 보자면 현장에 있는 그 경찰이라든지 지금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가 가장 시급하다. 네. 그래서 아동 발달이라든지 아동 심리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어떤 교육과 실습을 통해서 전문가로 키워줘야지 이 정인이처럼 아동학대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그것을 아동학대로 판단하지 않아 사망하는 이런 불행한 사태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는 가장 시급하게 먼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예, 각 지자체도 뭐 아동학대 방지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기도 하고 경찰도 학대 예방 경찰관이 또 있기도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가 제대로 실효성 있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1부 끝곡으로 밥 딜런의 Knockin' on Heaven's Door 들으시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